훨씬 더 스마트폰을 감시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스크린 타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은 아예 못하게 하셔야 돼요. 뇌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 달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한 달 최소. 스마트폰 아동기가 어떻게 이제 부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기 대제편, 놀이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아동기로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4가지 해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중독. 그냥 이것만 보셔도 대충 아시겠죠? 전두 피질,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발달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극심한 사춘기는 초반에 오고요. 초반 1년.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잦아드는데, 어쨌든 그 3년 동안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잖아요. 본인 아이나 아니면 이제 옆집 아이나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거든요. 일생 중에 의지력이 가장 약해요. 심지어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보다 더 약하거든요. 5살 이하의 아이들처럼 행동하잖아요. 사춘기 친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할 거라고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시를 좀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 아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조금 줄이셔도 되고, 훨씬 더 스마트폰을 감시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스크린 타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저희가 권하는 건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등 이상. 그 이전 아이들은 아예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아예. 왜냐면 중등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거든요.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학교에서 보내는 공지나 카톡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0분은 그걸로 깨지고, 그냥 진짜 자기가 뭐 조그만 게임이라도 하려면 한 10분 정도밖에 못해요. 한 1시간 정도 스크린 타임을 걸어놓으면.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은 아예 못하게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 자, 스마트폰은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뭘 하려면 다른 거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려면 다른 건 못한다는 거예요. 놀이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사귀고, 책도 못 읽고. 미국 10대 아이들의 평균 사용시간 7시간이래요. 우리나라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스크린 타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진짜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씩 제 핸드폰 미러링을 하는데, 카톡이나 이제 문자 보면은 400개, 800개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확인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폰을, 저는 미디어도 안 하거든요. 소셜 미디어도. 근데도 4시간 써요. 하루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7시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고, 물론 저는 대부분의 사용 시간이 이제 일하고 관련된 거겠죠. 물론 유튜브도 좀 보지만. 근데 얘네는 7시간 내내 다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루 7시간이면 풀타임 근무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사회적 박탈이라는 건 뭐냐면 친구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보시면 막 떨어지는 그래프 보이시죠?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어른들은 그래도 만나요. 그게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죠.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욕구를 느껴보기도 전에 스마트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박탈. 걸어다니는 좀비예요. 그러니까 10대들 특히. 어렸을 때, 10대 때 생각해보세요. 잠 많이 안 주무셨을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안 자요. 자, 잠이 모자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집중력, 기억력, 학업 능력, 성적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짜증, 불안 높아지니까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생리적인 개들이 교란되기 때문에 면역도 저하되고 건강 문제 생기고, 하여튼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10대 초반 아이들, 뭐 10살, 11살, 12살, 13살 이런 친구들은 9시간 자야 돼요. 그럼 10대는 8시간 최소한 자야 되는데, 초딩 아이들도 사실 9시간 자는 애들 좀 드문 것 같아요. 더 많이 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학원에 오면 일단 자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자고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반반이에요. 9시 이후에 화면 기기를 제한하면요, 수면 시간 늘어나고 성적도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이제 임원이 주주총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넷플릭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사실 그런 경쟁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의 경쟁자는 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언론을 탔어요.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10대가 보시면은 1990년대에도 많았죠. 20, 30%는 됐는데 지금 거의 40, 50%예요.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우울증, 불안, 자살 이런 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주의 분산.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주의가 분산돼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뇌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고 능력에 손상을 주는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별도 장소에 보관한 집단 성적이 가장 높았고, 너무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책상 옆에 올려놓거나 소지한 집단이 낮았어요, 제일.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실험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업무를 할 때 마리화나를 피면서 업무를 하는 거랑 스마트폰을 키면서 업무를 하는 거랑 비교해 봤더니, 마리화나를 피면서 하는 게 스마트폰을 피면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2배 정도 높았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일을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에 비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춘기 때 뇌발달이 일어나죠, 급격하게. 전전두엽 재편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이때 사춘기 때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미세 조정에 가까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20세 초반까지는. 거의 이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두엽 사춘기 끝날 때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집행 기능이에요. 집행 통제 기능. 그러니까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하고 인내하고 이제 그런 거죠. 충동을 억제하고. 근데 요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일수록 이게 잘 안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게 스마트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 스마트폰 중독하고 약물 중독은 굉장히 유사한데, 물론 다르죠. 약물 중독은 이제 먹으면서 생기는 거고 하니까, 스마트폰 중독은 행위 중독에 가까워요. 행동 중독이죠. 도박 중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두 중독 다 모두 도파민, 갈망, 강박적 행동,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느낌을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을 갈망하고. 슬롯머신, 그러니까 왜 도박, 아시죠? 그것이 도박사를 사로잡듯이 스마트폰이 사용자를 사로잡는데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해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끔 조종된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일단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알코올을 마실 때만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오로지 알코올을 찾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중독 걸린 친구들은 스마트폰만 하려고 해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면요, 도파민 결핍이 일어나요, 뇌에. 그러면은 불쾌감, 따분함,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통을 유발하는데, 요거를 해야만 고통이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도파민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약물, 더 많은 알코올, 더 많은 스마트폰 시간이 필요해요. 점점점 더.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요, 이걸 박탈한 상태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대개는 몇 주일, 한 달 이상 그렇게 보내야 된다. 고통을 받으면서 금단 현상을 견뎌야만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혹시 스마트폰을 박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달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한 달 최소. 그 다음에는 훨씬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면 안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다 우위를 보여요. 퇴학 정학 비율이 남자가 3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부유층에서는 그 격차가 없어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격차가 커져요. 진짜 위험은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지금 남자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